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지난 6월 4일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5월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월 광역 토론토의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주택 거래량 변화는 지난 4월에 이어서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비해서 마이너스 8.9% 하락했죠. 작년 이맘때는 코로나 여파가 컸던 때라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판매량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는 판매량도 하락하고 가격도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5월에는 판매량은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평균 가격은 오히려 지난 3월보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1 밀리언을 넘어섰어요. 드디어.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평균 주택 가격이 110만 8,453원이 됐습니다. 3월에 110만 불이 조금 안 됐었죠. 그랬는데 지난 4월에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 5월에 거래량은 하락했지만 가격은 1.1 밀리언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주택 평균 가격이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8.4% 올랐고요.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만 해도 주택 평균 가격이 86만 3천 불 정도였죠. 그랬는데 올해 5월에 1.1 밀리언이 넘었다는 거고요. 지난달에 비해서도 올랐죠. 그리고 이번에는 단독주택, 세미디태치, 타운하우스, 이제 콘도 이런 주택 형태에 따른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작년 2월부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코비드 상황 전과 코비드 상황 이후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코비드 사태 전에 148만 불 정도 됐었죠. 그랬는데 지금 171만 불 정도 되죠. 지난달보다는 소폭 올랐고요. 이제 고점을 찍었던 3월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모습이죠. 이게 416 지역이고요. 그리고 905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2월에 100만 불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133만 불까지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여기는요. 이 그래프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905 지역은요. 그리고 세미디태치드 같은 경우는 작년 2월에 120만 불이었는데 416 지역이요. 그랬는데 지금 132만 불 정도 됐죠. 그리고 905 지역 같은 경우는 94만 불이 91만 불로 올해 피크보다는 살짝 떨어진 모습이죠. 그리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416 지역이 작년 2월에 84만 6천 불이었는데 올해 5월에 94만 5천 불 정도로 상승했죠. 그리고 905 지역 같은 경우는 70만 불 정도였는데 84만 불까지 올라갔고요. 반면 이제 콘도 같은 경우는요. 905 지역이 작년 2월에 53만 4천 불 정도였는데 이제 5월에는 60만 불이 넘어섰죠, 드디어. 그리고 416 지역 같은 경우는 72만 2천 불 정도였는데 계속 하락했죠? 그리고 작년 5월에 살짝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세였다가요. 지난달에 작년 2월에 콘도 평균 가격을 살짝 넘었거든요. 그래서 급격하지는 않지만 계속 상승 국면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콘도 평균 가격은 71만 6천 불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평균 콘도 가격보다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규 매물량 변화를 보면요. SNR, 그러니까 Sales to New Listing Ratio를 보면은요. 작년 5월에 50%였는데 지금 64%로 14% 증가했죠. 여기서 New Listing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New Listing 된 만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셀러 마켓에 가까운 거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가 넘으면 셀러 마켓이고
이제 40에서 60 사이가 균형이 잡힌 마켓이고 40% 밑이 이제 바이어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64%죠. 광역 토론토 전체를 봤을 때요. 그리고 매물로 나온 주택의 이제 시장 체류 기간을 보면 지난 1월에 24일, 2월에 14일, 지난 3월과 4월에 10일로 계속 감소하다가 이제 비록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5월 달에는 11일로 하루 증가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지난 4월 판매량이 감소하고 평균 주택 가격도 소폭 감소했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매물로 나온 주택이 시장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Canadian Real Estate SNNR이라는 제목의 그래프를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캐나다 at the national level이라고 그랬죠. 캐나다 전역에서는 이 수치가 1월 달에 90.87에서 지금 75.2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리고 지난 4월에 판매량도 하락하고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과 실제 거래 상황을 통해서 느끼는 이제 체감하는 정보들을 바탕에 했을 때 분명히 셀러 마켓이긴 하지만 강한 셀러 마켓에서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5월 통계 자료를 보면 판매량은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하락했지만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래 상황에서도 매물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부족하니까 거래량도 감소하고 살려는 사람은 여전히 있으니까 가격이 올랐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광역 토론토 지역의 SNLR 수치가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광역 토론토를 중심으로 한 크게 이 6가지 지역에서 이 SNLR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최근 5월까지 그 수치를 비교해 봤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예상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시티 오브 토론토, 그러니까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계속 내려갔죠. 그러다가 노벰버부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다른 지역들이요. 그러니까 필 지역도 그렇고 욕 지역, 할튼, 드럼 지역 모두 다 이 60%대에 모여 있죠. 이렇게 가다가 코비드 상황이 발생했죠. 이 시점에서요. 그리고 에이프릴, 메이 슬로우 했다가 초여름이 되면서 주택 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SNR 수치가 내려갔는데 보시면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요. 욕 지역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죠. 필 지역은 계속 스테디하죠. 그리고 하튼 지역도 7월에서 8월 지나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작년 7월부터 드럼 지역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드럼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80%까지 올라갔죠. 60%에서요. 그리고 이 회색 부분이 할튼인데 거의 75%까지 올라갔죠. 60% 조금 넘었죠, 작년에는. 그리고 필 지역은 65% 정도였는데 지금 70%에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욕 지역이 50%밖에 안 됐는데 지금 60%가 넘었죠. 광역 토론토 평균을 봤을 때 지금 한 64%, 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서 설명드렸듯이 60%가 넘으면 셀러 마켓인데 지금 다 60% 이상 우상향하고 있죠.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죠, February 이때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완만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향 곡선인 거죠. 그러니까 더 셀러 마켓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셀러 마켓에서 바이어 마켓으로 흘러가는 추세가 되는 건데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완전한 셀러 마켓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놓은 거 잠깐만 읽어드리면요. 4월부터 시작된 판매량의 하락에 주택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매물량이 너무 부족하고 공급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주택 구매자들로 인해서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전처럼 시장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팔리지는 않아요. 바로 멀티가 붙고 이런 건 아닌데 가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해당 매물의 상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바이어가 봤을 때 다른 매물들과 비교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 매물은 나오자마자 바로 사라지는 거죠. 반면에 뭐 타운하우스인데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과열된 주택 시장에 편승해서 이스티메이트 프라이스보다 높게 나와 있는 경우는 뭐 2주, 3주, 어떤 건 제가 한 달 넘게 나와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에 따라서 그리고 매물을 어떻게 포장해서 시장에 내놨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로 나오는 그러니까 셀링하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평균 가격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지금의 소강 상태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 거죠. 보통 여름 시장이나 겨울 시장이 봄 시장이나 가을 시장보다는 평균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감소하거든요. 물론 가격이 감소한 만큼 매물의 선택 폭은 좁지만 지금은 가격이 워낙 올랐으니까 이제 가격 측면에서 여름 시장과 겨울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시장이 과열돼서 판매량도 그리고 가격도 급격히 상승할 때는 많은 바이어분들이 나만 두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거든요. 모기지도 알아보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살짝 소강 상태가 되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시는 듯해요. 그래서 안심이 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소강기인 지금이 향후 여름 시장이나 아니면 겨울 시장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어야 할 시간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이 주춤한 시기에 본인의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서두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지역별 SNR 변화량 추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